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최근 7만 달러 고지를 코앞에 뒀던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간 한 주였습니다. 주말 동안 가파른 랠리를 펼친 데 따른 차익 실현과 경계감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레버리지 베팅 또한 급증하며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랠리 후 현재 주춤한 상태지만 전반적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의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던 엔화 강세 추세도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하면서 일본은행 BOJ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암호화폐 자산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먼저 디센터 연결해서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된 주요 뉴스를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뉴스를 주목하면 좋을지 김정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주요 뉴스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가상자산 뉴스 첫 번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입니다. SEC는 그간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째 리플 등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의 증권성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당연하게도 가상자산 업계에선 SEC의 규제에 큰 반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갠슬러 위원장과 SEC는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분산 레저 기술의 보안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집행 위주의 규제 접근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EC가 22일 발표한 2025년 조사 우선순위 보고서에서도 가상자산이 언급됐습니다. SEC는 가상자산과 관련 자산의 제공, 판매, 추천, 조언, 거래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EC의 이 같은 규제 강화 예고에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로 다룬 뉴스인데요. 지난주 가상자산 투자 상품에 무려 2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로는 3조 1,826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으로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공화당의 미국 대선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친가상자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상자산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가상자산을 베팅해 당선 후보를 예측하는 블록체인 기반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선 23일 기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3%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37%를 3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데요.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예측 투표인 만큼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7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 8만 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첫 해 만에 $200를 유치하며 대성공을 거뒀다는 점에 주목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이어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번 주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6% 상승해 초당 703 해시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하는 전체 연상 능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채굴 수요가 높을수록 해시레이트도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오면서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소규모 채굴업체들이 다수 폐업하고 비교적 전력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채굴장을 옮기는 등 채굴 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이미 고효율의 인프라를 갖춘 대형 채굴업체들의 경우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배적이었던 채굴 시장 판도를 뒤집기 위해 미국 업체들이 채굴 장비의 수를 늘리고 장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채굴업체 테라울프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국내 소식입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승소 판례가 3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가상자산 센트의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빗썸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센트의 상패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센트 재단과의 법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오는 11월 25일부로 센트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빗썸은 지난 3개월간 센트 상패를 두고 재단과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7월 빗썸의 센트 상패 결제에 불복한 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상자산 상패 관련 법정 분쟁에서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손을 들어준 건 센트의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위믹스와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상패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었는데요. 센트가 처음으로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하며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빗썸이 센트 상패 사유로 언급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첫 승소 판례는 3개월 만에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잠정 중단했던 센트 상패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상패 결정에 대한 자율권이 다시 한번 보장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가상자산위원회의 출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요. 민간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해 그간 산업 육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가상자산 정책에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법조계 출신 인물과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등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위원회의 출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 해결책으로 직접 가상자산위원회를 언급하는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업계와 당국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던 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선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신, 2단계 법안 추진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8일과 29일 블록체인 행사 BWB를 개최하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다만 아직 개장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거래소에선 일단 토큰 증권과 실물 연계 자산 RWA 거래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토큰화된 부동산과 채권, 미술장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2021년 처음 발표했던 계획과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취급 가능성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규제 리스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주축이 되는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암호화폐 관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인쉐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총 22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최대 유입액인데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21.3억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5,75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22.7억 달러가 유입됐고 이외 캐나다, 스위스, 홍콩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액이 유출됐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시장이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냐라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은 KIC가 가상화폐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42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박 사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투자는 아니고 벤치마크 인덱스에 들어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데 그중 이런 기업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10월 초 평균 해시레이트가 703엑사이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처음으로 700엑사이시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난 21일 외신들이 보도했는데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지난 4월 반감기 이후 거의 13%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일일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 하루에 450BTC만 생산됐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분석가 세바스찬 스키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 상장된 12개 주요 채굴 회사들이 총 해시레이트의 28.9%, 즉 200엑사이시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기여도는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이후 거의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키는 상장된 채굴자들이 전 세계 다른 채굴자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본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산업 중 하나인데요. 게다가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약한 채굴자들은 네트워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을 유지하거나 재무 상태가 견고한 채굴자들만이 네트워크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전망인데요.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을 측정하는 헤사 프라이스는 최근 8월 이후 처음으로 PH per 초당 5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8천 달러로 상승한 것과 더불어 10월 17일 체인상에서 실행된 룬 프로토콜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전체 거래 수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난이도는 2016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해시레이트에 따라 조정되고
이를 통해 블록이 평균 10분마다 꾸준히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포브스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와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피츠버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집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 통제에 대한 흥미롭고 아마도 가치 있는 방패라고 언급하며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플과 같은 특정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돕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제안한 정부 효율성 부서, 소위 DOJ 부서의 수장을 맡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그가 도지코인과 관련된 농담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 도지코인의 가격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미국 재무부에 넣을 수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테슬라는 현재 약 11,500비트코인, 약 8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소로 이동시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외 거래를 위한 준비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보관 지갑으로의 이전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ECB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CB 소속 경제학자 올리히 빈드세일 위르겐 샤프는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하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겠지만 사회적 효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의 상대적 빈곤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할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부의 재분배를 호도하는 정치인들이 사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에 우리은행의 앱 유원뱅킹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불가 토큰 NFT를 비롯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토큰 증권 ST 등 우리은행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자지갑 원더월렛 개선 사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4월 유원뱅킹의 디지털 자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뮤직카우 등 토큰 증권 발행 STO 협력을 맺은 사업자들의 토큰 증권을 앱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뮤직카우와 토큰 증권 및 조각 투자 서비스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올 5월에는 토큰 증권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 피스의 운영사 바이셀 스탠다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이점을 선호하고 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정부 주요 기관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향을 선호했습니다. 이들은 CBDC가 비슷한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최근 협의 결과 개인 암호화폐 리스크가 이점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CBDC는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실제로 CBDC는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고 개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리스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2013년 이후 크게 변해왔는데요.
당시 인도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해 첫 경고를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규제 조치가 시행됐었는데요. 2016년 화폐 개혁이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디지털 결제의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거래량과 시장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인도 정부는 개인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개인 디지털 자산보다 CBDC를 선호하는 입장이 확고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 중인 미반환 자산 규모가 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 중단 및 폐업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답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반환하지 못한 자산은 179억 원, 반환 대상자는 33,0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영업 종료 거래소는 캐셔레스트로 조사됐는데요. 뒤를 이어 지닥, 프로비트 순으로 가입자 수가 많았습니다. 다만 중복 가입 가능성 및 KYC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 14억 100만 원과 가상자산 164억 1,600만 원 등 총 178억 1,700만 원에 이르는데요. 강민국 의원은 코인 거래소 업황은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당국 신고 등의 규제 대응 비용은 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 갱신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와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코인 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 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와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며 영업 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뉴스룸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슈뿐 아니라 미 대선, 인도 등 전 세계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